자, 우리가 이제 카드를 해석할 때 이제 항상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는 카드가 있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카드가 있는데, 이 죽음 카드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런 카드가 나왔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의 카드 했을 때 뭐 가출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 뽑았는데 죽음 카드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진짜 자동차 사고에서 죽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연락이 안 되는데 병원을 다 뒤져보니까 거기 찾아가지고 그거 이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아주 깜짝 소름 돋고 뭐 이렇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당하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올 때마다 그래 죽는다, 그럼 무서워서 못 삽니다. 카드를 못 뽑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카드라고 하더라도 해석을 확대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축소해서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림 그리다 어느 날 그림 그리다가 뭐 이 카드가 나왔는데 뭐 저기 뭐 다 잘 그렸는데 칼로 이렇게 잘못해갖고 찢어져가지고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어떤 사건이냐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여태까지 다 정성스럽게 그렸는데 그거 한번 실수해가지고, 아니면 뭐 붓 잘못 눌려가지고 뭐 한 대 되면 이게 난치는 사람은 뭐 잘 쳐놨는데 갑자기 물속에 살짝 뭐 한 대든가 누가 뭐 이런 상황들은 죽음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죽음의 의미를 다 달리해야 되고, 하다못해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주부가 이런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주부가 갖고 있는 생명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밥을 한다든가 뭐 이런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상황에서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구가 또 하나의 생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카드가 잘못 나오면 내가 후라이팬을 잘못해서 후라이팬을 태워가지고 후라이팬을 못 쓰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깬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자기의 도구가 깨지는 거고 죽음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죽음 카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 가서는 한마디 얘기해서 이렇게 그 주부 같은 경우에는 저런 카드가 나왔을 때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에 있어서 뭐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나는 내 자식만을 바라보고 했는데 자식이 섭섭하게 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와가지고 나보단 딴 사람을 더 좋아한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을 하면 그 순간 자기 마음은 어떻게 죽은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소한 것들을 소소하게 볼 줄 알고 이 죽음 카드를 해석해야지, 우리 삶에 뭐 맨날 자동차 사고만 나고 맨날 누구 죽고 이러냐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흔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하다못해 사무직이라든가 내가 컴퓨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린다든가 갑자기 컴퓨터에 무슨 뭐가 전원이 나간다든가 뭐 이런 현상도 이 죽음의 현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무슨 얘기는 뭐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이게 요번 달에 들어와서 제가 아주 체험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거가 뭐냐면 이 TV를 보는데 리모컨이 없어졌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리모컨 정도 그거 없어진 게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근데 열흘 동안 없어졌거든요. 근데 진짜 지옥이야, 지옥. 죽은 것 같아. 그거 일어나가지고 거기 키고 또 지우고 뭐 좀 한참 컴퓨터 하고 있다가 사실은 좀 보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리모컨 사면 되지. 리모컨 사러 갔어요. 사왔는데 그게 작동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게 무슨 올레드 TV 뭐 이렇게 되면 그 전용 리모컨이 따로 있습니다. 그 TV 리모컨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기껏 사가지고 가갖고서 룰랄라 끼워갖고 딱 하고 딱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서 안 되겠다. 어저께 다 뒤졌습니다. 아주 그냥 완전히 침대 구멍을 다 뒤집어 엎고 뒤지니까 그 밑에서 나오더라고. 그것도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근데 생각지도 않은 거죠. 없어질 수가 없는 공간에서 없어진다는 게 생각지도 않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침대 밑으로 이게 툭 떨어지면은 이게 침대를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침대가 이렇게 서서 떨어지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렇게 서서 떨어져 있더니, 야,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린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떨어지면 이렇게 뚝 떨어지면 이렇게 바닥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떨어져갖고 요 기둥 밑에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만 뒤져도 없는 거야. 그냥 이걸 다 꺼내가지고 탁 뒤집으니까 그때서 이제 여기서 요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운이 안 좋을 때는 진짜 별걸 다 하는데 내가 열흘 동안 얼마나 고생했냐면 정말, 야,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집중이 안 돼. 글 좀 쓰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몇 번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나는 글 쓰는 사람은 만약에 글을 쓰는 사람의 글을 못 쓰게 됐다.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확대 생각을 해야 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저게 그림이 저렇게 나왔다고 해서 진짜 막 자동차 사고 죽는 거로만 보시고 설명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상담하는 사람들은요, 좀 뭔가 좀 자극적인 게 필요하니까 또 저런 얘기를 또 그렇게 합니다. 차 조심하라. 사고 난다. 이런 식의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봐라 이러고 그동안 계속 틀렸는데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거를 희열을 느끼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죽음의 일종이다라는 걸 알고 보면 이게 보이는데,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어디에 있을까라고 점도 쳐본다니까. 근데 진짜 점 쳐봤거든요. 쳐봤더니 동쪽의 중앙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딱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나오기는. 근데 몰랐어, 그거를. 있는데도 못 봤어. 그런 것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 찾아봐야 돼. 확실히 거기다 싶으면 완전히 싹 뒤집어 봐야 되는데, 혹시나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계통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저런 해석을 그냥 그대로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다 이것도 이제 방향 생각하고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또 좀 정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 그리고 이제 사업 배경적인 측면이 배경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다 지금 죽고 난리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배경적인 측면 안 좋고,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권세는 갖고 있잖아요. 안에 손에 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모를 썼다든가 하는 거를 든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도 결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닐 거고, 하지만 권위는 있을 거고. 근데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공부가 하고 치면은 조금 했겠죠. 경찰 되려고 그러면 공부를 했겠지만, 그러나 아주 공부를 잘한다 이런 측면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세는 갖고 있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사업적인 측면으로 본다. 만약에 데스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다. 사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연 무슨 문제일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만둘 일도 생긴다. 그래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사업이니까 사업과 연관된 걸로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프로젝트가 하나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 자체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 또 한편으로 뭐 생각을 하냐면 어떤 프로젝트 추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에 요즘은 사업에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그럼 그 사업 프로젝트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속에서도 뭐냐면 이 물질적인 것에는 안 된다. 정신적인 건 된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프로젝트 자체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뭔가 좀 베풀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 쪽은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일단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손해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만둘 일이 있다. 안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사업에서 데스카드 나오면 아무튼 간에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고, 왜냐면 능력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발휘가 되고 환경도 좋지 않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다만 누구 도와주고 이런 일은 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이건 돈 되는 사업 아닌 거, 이런 것들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전문직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전문직에 대한 부분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도 되는 거고요. 검찰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생사여탈권이라고 하는 거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뭐 운명 상담해 주는 사람도 약간 이런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칼을 들이대고 이런 부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권한을 갖는 거죠. 판결을 이렇게 내면 그렇게 가는 거고, 의사가 메스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그거 생사여탈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같은 사람도 말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실망해고 자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말 조심해야 돼 항상.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다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때 되면 다 망해서 이제 죽게 생겼구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진짜 그래서 죽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어저께 상담을 2시간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12시에 전화 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강남의 모 병원 원장님이신데, 그 엮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이 내 단골이에요. 꼭 12시에 전화해가지고 2시간 정도를 상담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양반의 그 길이 이래. 그 길이, 잘못해갖고 소송 걸려가지고, 의사 면허 뺏길 뻔 하다가 이렇게 해서 잘 되고, 경찰을 끼고 살아. 법원을 끼고 사는 거야. 돈 받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물어보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척추 교정하는 의사래요. 강남에. 근데 아주 뭐 그게 좀 외국에서 몇 개 안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 원장인데 돈은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참 그렇더라고 사는 게. 돈 많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 근데도 그 사람도 이 하루하루를 뭐를 하냐면,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요. 한 번만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끝나. 또 한 번만 삐끗하면 이게 끝나.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안시간반을 해주고, 걔도 이제 또 소송권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지난번 거는 좀 그럭저럭 잘 풀려가지고 좀 됐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됐다. 이렇게 됐고, 요번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니까 또 실망을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무리 병원 원장 아니라 뭐래도, 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좋게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좋게 나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쁘게 나왔으면 이걸 나쁘게 얘기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그거 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참 조심스럽게 얘기가 되더라고. 근데 얘기를 잘해줘야 돼. 뭐 남들이 보기엔 대단해도 의외로 상담할 때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생사여탈권에 속하는 사람이다. 자, 직장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직장? 네? 그렇죠. 직장 이러면 이제 직장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미 벌써 마음 접은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단계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내가 그만둬야지 그러면서도 계속 나가잖아. 혹시 제가 딴 데로 갈지 모르니까 뭐 이러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진짜 왕따가 돼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이 막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그만 가면 매달린 사람 같은 경우에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납니다. 그거는 잘 쉽지가 않은 건데, 이런 카드는 어떻게 하냐면 떠날 마음이 이미 가득 찬 거야. 기회만 있으면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직장 여기에서는 웬만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준비. 그러니까 조만간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우리가 사표가 있죠. 한 번에 결정 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그만둬야다가 진짜 어느 날 진짜 딱 그만두는 거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는 조만간 뭔가 결정 내려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은 그래서 죽음 카드가 나오면 떠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